자, 오늘 7월 17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크게 다 두 개 다 이제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 그나마 코스닥이 조금 더 선전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이제 시장 지도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파란, 거의 뭐 블루 오션이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 한 200 종목, 한 150 종목 정도 더 많았고,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블루오션이라는 얘기는 대형주들이 오늘 다 힘을 못 쓰고, 개별주들이 그래도 이슈 있는 종목들만 힘을 좀 썼다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철강 금속 쪽, 포스코가 오늘 강했으니까요. 건설업 쪽,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있었고, 또, 폭우 때문에, 재건 이슈가 좀 우리나라에도 이제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들 다 이제 댐이나 무너진 것들 이런 것들 이슈 때문에 조금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고, 코스닥은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움직이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좀 혼조 양상이 되게 심합니다. 같은 업종 섹터만으로도 혼조 양상이 심해서 수급에 따라서 확실히 조금 차별화가 되는 시장이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중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6.3% 증가했고, 증가했는데 1분기 경제 성장률 4.5%보다는 높지만 시장 전망치 7%대는 못 미치는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오늘 상해가 0.87% 정도 하락을 하면서 끝났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GDP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해 가지고 0.3% 증가했습니다. 그 전기는 제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했었거든요. 겨우겨우 이제 역성장에서 빠져나오고 0.3%인데, 사실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도 아니고, 우리나 중국이나 똑같이 신흥국에 묶여있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나스닥이나 또 일본보다 못 가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조금 높지 못하다는 것들, 그리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들, 거기다가 오늘 뉴스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세계 3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증가율이. 그래서 가계부채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결과론적으로 세계 3위까지 올라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가계부채 세계 3위, 성장 많고 자산 불평등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구입하는데 부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3위까지 지금 가계부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식들을 해야 된다. 일단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은 소폭 조정세였고, 중국도 조정세였던 만큼 우리 시장이 조금 납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낙폭이 크지 않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시장은 계속 코스피 기준으로도, 코스피, 코스닥 기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흐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는 저점과 고점을 올리는 소위 말하는 상승 채널 추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형성해주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번엔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이어진다면 2700에서 2750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수렴형 올라왔다가 이것도 올라온 것도 거의 사실은 코스닥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에코프로 BM이 거의 시장을 끌어올렸죠. 그래서 삼각 수렴형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예전에 미국 시장처럼 위를 뚫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한다면 한 1000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추세 자체는 또 양호하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그 실적들이 나올 겁니다. 미국 기업들도 실적이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이 나오고, 전문적인 실적 잔상이 됐기 때문에 실적들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와도 갭상승하고 빠지고,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 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또 못 나오면 또 크게 안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뭐 시장 컨센 대비해서 너무 뭐 적자전환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측치보다 못한다고 해도 개파락을 해놓고 다시 또 메꾸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미국 시장은 정말 쿨하게 때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오히려 미국 시장의 기업들의 실적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시장 들어왔으니까 실적 보면서 움직이고, 또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아마 25bp 인상이 지금 거의 시장 컨센인데 아직도 안 바뀌었나요?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번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지금 만약에 시장 페드와치에서 한 50%에서 60%만 얘기를 금리 인상 확률이 50% 60% 냈어도 페드에서는 정말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96.1%니까 뭐 한다는 얘기죠.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제는 페드에서 쓸 수 있는 패를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파월 의장이었으면 계속 한다 해놓고서는 이번 조금 더 보고하겠다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 패를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싶을 것 같은데 96.1%인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금리 인상한다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 패를 더 이상 쓰기에는 어려운 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물가도 CPI 내려가다 보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2번 얘기 나왔다가 어제 이제 밤에 이제 작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2번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지만 시장 컨센은 이제 한 번 정도 하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시장 컨센이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달 남은 하반기 7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또 변동성 남은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으니까 7월 26일 날 이제 금리 인상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시장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